체크해 보는 걸 합시다. 맞은 개수는. 일단은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요거 끝나면은 바로 확통으로 넘어가는 걸로 해요.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이제 9번이 나왔는데, 자, 일단 같이 한번 좀 볼게요. 혹시 다른 거 필요하면 더 얘기하시고. 네, 요건 이제 그냥 기본적인 계산 문제라서 아마 대부분 맞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점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하니까 얘를 이제 0으로 잡아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건을 하나씩 볼게요. 뭐 양수 조건이 있고요. 위치가 0이라고 나와 있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움직임 거리라고 하니까 0부터 2a까지 속력을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속력을 접근하면 돼요. 아마 대부분 맞았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러면 일단 a를 먼저 구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a가 뭔지를 모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한번 공략을 해보자. 자, 일단은 그냥 위치 함수를 바로 구합니다. 근데 위치를 구하는데 처음 위치가 이제 원점 출발이거든. 그래서 처음 위치는 신경을 굳이 안 써줘도 되고요. 그냥 0부터 t까지 속도를 접근하면 이제 위치 변화량이 나오니까 0부터 t까지.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온다고. 당연히 적절히 이렇게 인수분해하면서 체크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얘가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는 시점을 원하는 거잖아. 그냥 요거로 봤을 때 당연히 3초가 되겠죠? 그렇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A에다가 그냥 3을 주면 되고요. 간단하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이동 거리니까는 0부터 6까지 접근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속력을 접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절대값을 좀 신경을 써주면서, 잠깐만, 절대값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접근해주면 돼요. 간단하지 않나? 그냥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부호를 좀 봐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럼 0부터 6까지 접근을 한다라는 게, 뭐 0부터 2까지는 음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0부터 2까지는 이제 속도가 음수가 나오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부터 6까지 해서 그냥 계산 정리만 요거 계산하면 돼. 간단하죠? 그냥 기본적인 문제니까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걸로 하자. 13번으로 한번 가볼게. 자, 13번. 아까 보니까 13번도 좀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가봅시다. 자, 13번이요. 영이 아닌 실수 A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범위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최대 최소를 빼가지고 4로 이제 맞춰달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A가 뭐냐 이렇게 묻는 거고요. A가 이제 0은 아닌 거고. 그러면 일단 이제 A가 0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사실 당연히 둘 중 하나일 거야.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고요. 0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요 범위에서 최대량 최소를 논하는 건데, 지금 이제 코사인 파트는 사실 이게 딱 확정이 된 거잖아. 그래서 그래프로 바로 그릴 수가 있고요. A를 모르니까 사실 사인은 어떻게 될지를 모르거든. 근데 어쨌든 A가 양수 또는 음수 둘 중에 하나가 될 테니까
경우를 나눠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일단 경우를 나눠서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만약에 A가 양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그럼 요거 그래프를 그냥 원본 그대로 그리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자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1 빼기 코사인이잖아. 근데 이제 x의 범위가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럼 양수 파트에서는 이제 파이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여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1 빼기 코사인이니까 얘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코사인에 마이너스를 주는 거잖아. 그럼 지금 모양 자체는 약간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건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모양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0은 1이잖아? 1이니까 얘가 원점을 지나가. 그치? 그러니까 0,0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지나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범위가 파이까지잖아. 파이까지니까 당연히 이렇게 툭 잘라가지고 이 정도쯤 범위에서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증가하는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1 빼기 코사인 x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파이를 한번 넣어줘봐. 얼마 나오는 거야? 플러스 2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좀 해주면서 대략적으로 여기를 찍을 거라고. 맞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딱 절반 지점에서는 아무래도 뭐 이런 식으로 찍겠지. 그러면 이제 요거를 그대로 옮긴다라고 상상을 하면 약간 요런 모양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고정이 된 거다. 코사인 파트. 여기 고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인 파트가 있는데 A가 이제 양수라고 가정을 했잖아. 그럼 사인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이라고. 그치? 이런 모양인데 근데 이제 X가 음수일 때를 생각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쪽을 좀 생각을 해줘야겠죠. 요렇게 생각을 해줘야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거를 이제 그대로 끌고 갈 건데 지금 X의 범위를 또 생각을 해보면 그냥 마이너스 파이 일단은 신경 써주시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되고 그럼 얘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모양이. 그러니까 이 모양이거든요. 이 모양.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겠네. 마이너스 A가 되면 오 늦었어. 빨리 가. 자, 쭉 괜찮아. 마이너스 A가 되면서 생긴 게 약간 이런 모양으로 나오겠죠. 그럼 설명 납득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은 이제 다 보일 텐데 얘가 이제 최대가 되는 거고 그래프상 얘가 최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 생각했으면 거의 끝이야. 요 반대편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갭을 맞춰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저 한번 풀어보면은 잠깐만. 지금 보면은 이게 두 개를 빼는 거잖아. 빼서 이제 맞추는 건데 최대는 2잖아. 지금 딱 봤을 때 최소가 지금 마이너스 A가 되거든요. 그럼 두 개를 빼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정도쯤 나오나? 맞죠? 그럼 끝났지. 이렇게 맞춰주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우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A가 이제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A가 음수라면 나머지는 똑같은데 여기만 바꾸면 되겠죠. 이쪽만. 그치? 왼쪽 부분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좀만 더 그려보자. 만약에 이제 A가 음수다라고 가정을 하면 사실 코사인 파트는 이제 똑같은데 이렇게 가는 건 똑같아.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꺾어서 올려야 되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파이가 되고 이렇게 되고 뭔가 이런 모양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모양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소값은 이쪽이 나오지 않나? 이번에는. 그렇지? 그러니까 정확히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일단은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최소잖아. 최소는 이제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대는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두 개를 빼서 4로 맞춰줘야 되거든. 아무래도 여기는 2밖에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최대가 4로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가 4로 나오려면은 여기 주황색 그래프를 완전히 더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맞춰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최대값을 4로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이래야지 말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지 최대 최소를 빼가지고 여기를 이제 끼워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대가 여기가 이제 사인 파트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A 정도 되겠죠? 마이너스 A.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게 이렇게 나오고. 된 거 아닌가? 그래서 A가 여기서도 나오고 이쪽에서도 나오고. 어쨌든 이제 경우의 수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거 아니야.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13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좀 뒤에 부분을 보면 15번이 아마 좀 어려웠을 거야. 이게 이제 객관식 한러 문제인 건데, 같이 한번 좀 보자. 15번이요. 역시 맞은 사람 있냐? 15번. 객관식 수하나. 둘, 셋, 오. 자, 15번. 자, 문제 좀 읽어봐. 다시.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같이 분석을 좀 이제 해볼 건데, 얘는 뭐 계산을 많이 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고, 좀 봤을 때 그래프 개형을 당연히 이제 추론을 좀 해줘야 됩니다. 계산을 많이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방금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을 텐데, 그래프 개형을 이제 하나씩 추론을 하면서 이제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니까 개형 추론이야, 포인트 자체. 근데 얘가 이제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보는 거지. 계산은 나중 얘기입니다. 계산 나중 얘기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보자는 얘기인데, 일단은 이제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요거는 지금 확정이잖아. 여기 지수함수. 그러니까 지수함수 파트가 있고 로그함수 파트가 있는데, 로그함수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만 지수함수는 지금 딱 고정이거든. 그래서 아무래도 지수함수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지? 그쵸? 지수함수 먼저 고민을 좀 해보자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프를 이제 정확하게 그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개형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이런 거 이제 그릴 때는 당연히 절대값이랑 이제 그 점근선 이런 거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점근선까지 생각하면 당연히 이제 여기를 잡겠지. 그쵸? 절대값으로 이제 올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절편 단어 나옵니다. 여기 2가 되겠죠? 그쵸? 네, 여기 이렇게 찍을 것이고. 이게 대략적으로 생긴 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는 계속 내려가는 건데, 꺾어서 올릴 거 아니야? 꺾어서 올리니까 얘는 당연히 이런 모양으로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거야. 이건 이제 확정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이걸 이제 씌우는 거야. 나 로그 그래프를 이제 씌우는 거고, 고민을 막 해보겠지, 여기서. 일단은, 자, 몇 가지 추론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추론을 좀 해보자. 자, 여기는 이제 연습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제 y축은 일단 생략을 할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이제 요 x의 그 범위를 봤을 때 여기 지수 파트는 양쪽이라고 생각하면 돼. 양 날개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깥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 그래프가 센터에 들어가는 거야. 안쪽에. 그러니까 얘는 안쪽이고 얘는 바깥쪽이거든.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은 당연히 로그 그래프는 일단 이제 생긴 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로그 그래프니까. 그거를 여기다가 몇 번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려보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일단은 막 그려볼게요.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렸어, 로그 그래프가.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측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모양으로 가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그러니까 PQ를 아무리 잘 잡아줘도 얘가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연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여기가 이제 찍고 올라가잖아. 내려가다가 찍고 올라가서 이런 모양으로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안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지.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보면은 이제 정의역 범위도 실수 전체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함수값 범위도 실수 전체로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1대1 대응이잖아.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가로선을 그러니까 수평선을 그렸을 때 이게 무조건 한 번만 만나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버리면 여기가 이제 두 번 만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안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 자꾸 생각을 더 해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대1 대응을 좀 자세하게 한번 더 생각을 해보자. 1대1 대응이잖아. 그러면 이제 F에 대한 함수값이 실수 전체를 커버를 쳐줘야 돼. 근데 이제 보면은 요 절대값 그래프는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음수 쪽은 커버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함수값의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다 나와야 되거든. 물론 플러스 무한대 쪽은 이 지수함수가 커버를 치겠지. 그러니까 여기 이쪽으로 커버를 칠 거 아니야. 커버를 치는데 아래쪽은 커버를 못 치잖아.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여기 아래쪽을 로그 함수 쪽이 커버를 쳐줘야 돼. 아래쪽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는데 일단 한글로 조금 써보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드는 생각이 이쪽 부분 있잖아. fx가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여기 로그 함수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아래쪽을 로그 함수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로그 함수를 일단 정의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PQ에 최소한 0 이상이라는 조건을 좀 붙여줘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가 음수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제 드는 생각은 정의역을 생각하는 거야. 저 로그 함수에. 그러면 정의역 범위를 생각을 했을 때 아무리 못해도 P가 0 이상은 돼야 돼.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그러니까 여기가 음수가 될 수는 없다고.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로그가 정의가 돼야 되니까 로그를 정의하려면은. 그러면 이 아래쪽을 어떻게 하면 로그로 커버칠 수 있는지를 고민을 좀 해줘야 되는데 점근선을 Y축으로 맞추는 건 어떨 것 같아? 점근선을. 그러니까 점근선을 Y축으로 맞추면은 자,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예를 좀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커진다라고 상상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아래쪽을 로그로 커버를 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상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 절대값 그래프는 음수로 커버 칠 수는 없어. 근데 지금 이 함수값의 범위가 실수 전체로 나와야 되잖아. 그러려면은 로그 그래프가 여기 아래쪽을 다 커버 쳐야 되거든. 로그 그래프가.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P는 0 이상이 나와야 되고 그럼 여기 아래쪽을 커버 치려면은 로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내려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내려가야 이게 커버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에다가 0을 줘도 괜찮죠. P가 0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설명은 좀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일단은 P가 0으로 맞춰줘야 돼. P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P가 음수일 수는 없잖아. 그럼 만약에 P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되지? 그럼 어떻게 되는데? 그렇지. P가 만약에 1이야.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꾸 가정을 해봐. 만약에 P가 1이야. 그러면 X가 지금 1보다 크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 P가 만약에 1이면.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커버를 쳐줘야 돼. 이 로그 그래프 쪽이. 그러니까 여기가 나와야 된다고. 이쪽부터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은 P를 0으로 맞출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커버를 치려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이런 게 들어가면 여기를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커버 치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드는 생각은 일단은 P를 이제 0으로 맞춰주고 싶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확정이 되는 게 이 부분은 지금 확정 아닌가? 여기? 그쵸? 그러니까 지금 P는 0이야. 다시 말하지만 P는 0입니다. P가 0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는 지금 확정이에요. 여기 확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지금 확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 음수 쪽을. 그쵸? 확정 지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종목이 되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 그러면은 Q점을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해보는 거지. Q점을. 이렇게 끊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어때? 그러니까 경계선을 하나 그어서 이런 데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이런 데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근데 일단 여기를 이제 끊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면 이제 또 문제점이 뭐냐면은, 만약에 로그가 여기까지 딱 부딪히잖아? 그러면 이 부분이 중복되지 않나?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 로그 함수가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딱 연결이 돼, 만약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제 중복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중복되면 안 되거든. 1대1 대응으로 되려면. 그럼 여기가 중복되면 안 되니까 그쵸? 잠깐만요. 잠시만. 그러니까 여기가 중복되면 안 되거든. 그러면 여기 잠시만. 그래프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잠깐만. 그러니까 거의 됐는데 여기서부터 돼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지수 쪽으로 가야 되고 로그 파트가 그치. 여기를 잠시만요. 좀만 더 연장을 해서 만약에 여기까지 간다라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해야 돼. 여기까지만 해야 돼.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연속으로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서 여기 로그 그래프가 여기 흰색 점까지 이렇게 가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 좀 다시 한번 그려볼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아무튼 요게 이제 답으로 나오는 건데, 그래서 계산은 사실 별거 아니야. 계산은 그래프 개형만 알면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래프가 왜 저렇게 나오는지가 좀 어려우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3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점을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원래는 얘가 이렇게 찍을 거 아니야? 그치? 원래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다시 지수가 커버를 쳐줘야 돼. 여기 커버 치고, 여기 커버 치고, 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되고.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어디까지가 필요한 거야? 여기가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할게. 여기 위쪽은 뭐냐면은 지수가 커버를 치는 거고요.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여기 아래쪽은 로그 함수가 커버를 치는 겁니다. 요 설명은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는. 그러니까 여기는 지수, 여기는 로그.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가 겹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겹치면 안 되잖아. 겹치면 안 되니까 설명이 지루할까? 겹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가야 돼요. 정확히. 겹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정의학 범위도 생각을 해줘야지. 그러면은 요렇게 가야 돼서 로그 함수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면 약간 이런 모양으로 가야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 뭐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가 이제 오픈이죠. 얘는 오픈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어때? 요게 답이야. 요게 답입니다. 물론 이제 계산을 좀 해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 그럼 여기를 만약에 4로 맞추면 x가 3이니까 여기 x좌표가 이제 3이 되겠죠. 그래서 얘 로그 함수가 요 점이 물론 오픈이긴 하지만 마치 3,3을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완성이 되면은 문제 조건이 다 맞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P에다가는 0을 줘야 되고, Q에다가는 방금 말했지만 여기를 이제 3으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A는 저것만 구하면 돼. 저 로그 함수가 여기를 지나가게끔, 3,3을 지나가게끔. 어떤 거 같아? 반응들이 없어. 되는 거 맞아요? 로그 함수가 여기를 지나간다. 이건 너네 계산할 수 있잖아. 여기다 3,3 넣으면 되잖아. 3,3 넣으면 A 뭔가 나올 거 아니야. 아무튼 개형이 이렇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 무한대는 로그가 커버치고, 여기 위쪽은 지수가 커버치고, 여기 중간에 겹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걸 찾는 문제였어.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19번이랑 사실 19번도 좀 그냥 뭐 쉬운 문제이긴 하는데 빠르게 한번 풀게요. 아까 또 조금 헤매는 걸 봐가지고 빨리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대부분 맞아? 대체 19번 맞은 사람이 빨리 풀고 넘어갑시다. 하지 말까? 잠깐만 19번 대부분 아까 맞았었죠? 넘어갈까? 그냥? 넘어가자. 19번 그냥 미분 쳐서 정리하시면 돼요. 오케이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21번 그래 요거는 좀 해봐야 된다. 요거는 이제 나름 이제 킬러 문제이기 때문에 저기 21번 같이 한번 보자. 이제 21번이요. 자, 이거죠. 이런 류의 문제를 이제 은근히 좀 풀어봤는데 이게 A1을 묻는 거는 맞지. 근데 A1을 묻는다고 해서 A1부터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가지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A1을 물어봤지만 지금 확실히 아는 거는 6번째잖아. 그러니까 A6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꾸로 가야 돼. 그러니까 역추적을 해야 돼. 역추적. 그러니까 A1부터 A6까지 가는 거는 너무 가지수가 많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거꾸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거야. 거꾸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꾸로. 그래서 포인트를 조금 적어보면은 좀 궁금한데 일단 이거 맞은 사람 하나 둘 셋? 세 명? 자, 세 명이요.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요게 포인트입니다. 역추적이에요. 역추적. 거꾸로 간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다시 한번 써보면 A6은 어쨌든 지금 이제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럼 A6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A5, A4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자연수 조건 하나 있고 뭔가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는 거고. 사람에 따라서 여기 모양을 듣는 거 맞지? 약속 안 같은. 집중해서 잘 따라. 여기서 이제 모양을 바꾸면서 이제 들어가도 되는데요. 요 정도는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복잡하진 않아서 뭐 굳이 안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취향 차이니까. 이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가정을 좀 잡고 한번 해보자. 일단은 이제 A6이 2인 거는 맞잖아요.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A5를 먼저 생각을 하겠죠? 그쵸? 그렇게 한번 가보자고. 그러면 A5가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럼 따져볼게. 만약에 A5가 3보다 작아? 그럼 얘는 말이 안 되는 게 A6이 10이 나와.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됩니다. 일단 얘는 말이 안 돼. 그래서 A5는 반드시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럼 A5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A6이 자 여기다 자꾸 넣는 거야. 그러면 A6이니까 사실 N자리에다가 5를 넣는 거잖아. 그럼 N자리에다 또 5를 한번 넣어줘봐. 5분의 A5가 되는데 근데 방금 이게 2라고 했거든요. 맞죠? 그럼 얘가 2라고 했지.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제 10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치? 그래서 요거 확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자, 잠깐만 가보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A4를 공략을 해야 되고요. 그럼 일단은 요게 좀 더 쉬워서 여기 아래쪽을 좀 먼저 할게요. 얘 좀 더 쉬운 것 같아. 그럼 얘가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자, 계속 한번 가보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요거라고 하면은 얘는 오히려 또 괜찮은 게 A5가 10이잖아. 근데 만약에 요거라면 어쨌든 이게 아래쪽으로 가면 10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건 이제 합격이야. 얘는 합격. 그러니까 요렇게 가면은 자 잡고 그러니까 A5가 10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건 이제 된다고요. 얘는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쪽으로 한번 가보자고. 그러니까 요쪽으로 가면은 그러면은 A5가 이제 N에다가 4를 넣는 거거든. 여기가 4분의 A4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따지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4분의 A4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가지고 방금 얘가 10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할만해. 이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결론은 둘 중 하나 정도 되지 않을까. 둘 다 되는 거지. 이렇게 따지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내려가면 돼요. 계속. 방법은 단순합니다. 다만 좀 이제 과정이 좀 필요한 건데. 자, 그 다음 따져볼게. 그러면 잠깐만, 자, 그 다음 한번 해보자. 그럼 이제 당연히 A3까지 갔어요, 이제. 그쵸? A3까지 갔어. 얘도 따지는 거야. 만약에 얘가 3보다 작아. 그럼 A3가 3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A4는 10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말이 안 되지. A4가 이거나 이거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10이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일단 탈락. 그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야, 계속. 그럼 A3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갔어. 자, 자꾸만 더 따져보자. 그러면 A4는 저 N자리에다가 3을 넣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거든. 근데 이렇게 가는데 얘가 이제 40이어도 되고요. 아니면 얘가 3보다 작아도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진다고. 그럼 이제 자꾸 더 해보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얘가 이제 12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 A3가 9보다 작으면 되거든. 근데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냥 그것만 따지면 안 되고 A3가 이제 3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정도쯤 잡아주는 거지. 여기까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진행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은 좀 더 해보면은 살짝 지울게. 자, 계속 가보자. 그러면 이제 저기까지 갔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이제 A2를 가면 되겠죠? 여기서 계속 따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거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 A3가 10인데 되나? 안 되네.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도 탈락. 말이 안 돼. 만약에 자 계속 해보자. 만약에 이렇게 갔어?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가겠죠? N자리에다가 2를 넣는 거니까 그럼 A3는 2분의 A2.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방금 얘기했던 게 A3가 이런 애들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또 따지고 들어가면 돼. 자, 몇 개 더 써보면은 일단 어쨌든 A3가 이제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럼 얘가 차라리 120이 되든가 아니면 여기서 지금 가능한 게 3, 4, 5, 6, 7, 8만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A2로 가능한 거는 일단은 240이 먼저 되고 저게 A3 자리에다가 2분의 1을 오른쪽 그러니까 A3는 2분의 A2잖아. 그렇죠? 범위 그러니까 뭐가? 어차피 이거 개수 이거를 다 정확히 구해야 돼. 나중에 다 더하려면은 이걸 다 정확히 구해야 된다고. 잠시만요. 그러면 맞죠? 그럼 A2는 얘도 되는 거고 그다음 이제 2배씩 해주면 되니까 그렇죠? 범위에다가 넣어야 돼요. 범위에다가 그러니까 A3 자리에 2분의 A2로 넣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따져야 되는구나. 잠시만. 그러니까 이렇게도 잡아도 되는데 A3가 2분의 A2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지면 되겠지. 잠시만요. 이렇게 나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면 되죠. A1까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러면 A1이 만약에 3보다 작으면 자 그럼 A2는 10이 나오겠네. 얘는 답이 되지. 그래서 일단 이게 첫 번째 답이 되는 거고. 그렇지? 이렇게 따져주면 돼. 좀 길어서 그렇지. 만약에 이렇게 갔어. 이렇게 가주면 그러면 A2는
n에다가 1을 넣는 거니까 a1이랑 같거든 이번에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맞춰주고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에서는 a1, 2가 서로 같은 거니까 당연히 이제 요걸로 가능한 게 뭐 240도 되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다 될 거라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따져주면 돼. 그부터 여기부터 17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렇게 따져주고 아까 요것도 돼. 아, 그러니까 요거니까는 여기서 가능한 A1은 1, 2 정도 자연수면 되잖아. 그럼 최종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얘도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다 되고. 그래서 하나씩 역추적을 해서 맞춰주면 됩니다. 혹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까? 혹시라도. 넘어갑시다. 오케이. 그럼 되는 거 같으니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 보자. 그 다음에 다 된 거지. 그치? 그럼 아까 전에 저기 카톡으로 다 보내줬니? 이거를 근데 만약에 거두면 또 이걸 다시 나눠줘야 되잖아. 너네가 공부하기가 조금 번거로울 것 같아서 낮은 개수 정도만 카톡으로 보내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학통 모의고사 교재로 가야 되는데 자, 봅시다. 요 마지막 장에 해설도 있으니까 혹시 해설 필요하면 또 보면서라도 공부를 한번 해보고 일단 학통으로 가요. 이것도 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가 일단은 3월 시험을 기준으로 잡으면 단원을 2개 정도는 나가야 돼.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순열이랑 중복조합까지는 좀 나가야 됩니다. 이항정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2개 정도는 나가야 되고요. 교재는 혹시 좀 훑어봤었어? 내가 숙제를 정확히 말을 못 해줬는데 보면은 그 왼쪽 문제랑 오른쪽 문제가 있잖아. 근데 이제 문제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왼쪽 오른쪽 나온 게.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 왼쪽 문제를 기준으로 좀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하고 너네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올 때까지 이제 깔끔하게 생각하면 일단 1단원은 다 풀어올 수 있죠, 당연히. 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양이 적은가? 한 100문제 정도 됩니다, 1단원. 근데 요거는 뭐 당연히 풀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까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풀어오는 걸로 하고 혹시 뭐 중복조합이나 뒷부분 더 괜찮은 친구들은 중복조합도 더 풀어봐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일단은 1단원까지는 다음 주 화요일에 어떻게든 끝을 좀 내보는 걸로 하자. 저기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경우의 수는 또 이제 첫 시간이잖아 오늘.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거 검토를 좀 하면서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내가 너네 경우의 수 상태를 정확히 모르겠어. 어느 정도로 순열 조합을